반갑습니다. 이상원입니다. 벌써 이제 가을이 다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우리 딸은 아침에 한 10시 반쯤 엄마 루이비통 백을 싹 빌려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 혼자 놀러 갔다고.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그냥 비밀이라고 그러고 엄마 카드 들고 엄마 루이비통 백 메고 싹 혼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 정말 팔자가 좋다. 그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좋고 제가 밑에 보니까 저희 우리 이 건물 1층에 굉장히 무뚝뚝한 식당 아저씨가 계신 그 식당이 문을 닫고 무슨 뭐 콩밭인가 뭔가 하는 새로운 식당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요 맞은편에 고깃집도 아니고 뭐 어떤 집이 지금 또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문 닫고 이 식당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돈이 됐던 게 이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별 볼 일 없었던 게 이제 가치가 있어지고 지금이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큰 구조적인 변화의 그런 터널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최근에 한국 영화 산업이 관람객 수가 준 거 아세요? 전체적으로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은 이미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 안 가는데 한국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미국은 왜 영화관을 안 가냐면 영화관 가기가 좀 멀어요. 미국은. 근데 이제 넷플릭스로 집에서 볼 수 있으니까 안 가는 게 당연한데 한국은 영화관이 실은 곳곳에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1,000만 관객 넘기기가 되게 힘들대요. 얼마 전에 엑싯이라는 영화가 지금 막 800만, 900만 됐다고 하는데 유튜브는요. 한 800만 뷰어 하는 거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분짜리 영상인데 800만 뷰를 찍었대요. 이게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결혼식 축가인데 약간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식 축가는 이렇게 노래 부르면 울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주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기 때문에 800만. 근데 지금도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해외까지 수출됐대요.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본대.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로 했다가 페이스북에 또 링크를 거니까 페이스북 통해서 계속 보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보신 영상이죠? 자, 저희 이종섭 양, 네, 네, 미리 패백을 드리고 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청소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께. 수경아, 너랑 10년 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참 기뻐. 드레스 입은 네 모습 너무 아름답고 내 모습은 어때? 아 미치겠어. 내가 아버지 환갑 때나 입지 않은 한복을 결혼식에 입다니 꿈만 같아. 그리고 너가 그 식전에 미리 준 그 식권 너 가져. 다 못 먹을 것 같아. 미리 많이 먹고 왔어. 한 명이 원래 북을 쳐주기로 했는데 너무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북치고 당구치고 노래 부르고 다 할 거야. 결혼 너무 축하하고 시작하도록 하기 전에 이거 마이크 스탠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청소년, 네, 혹시 쓰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남자친구 없죠? 있어. 아니요, 없어요. 말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청소년이 너무 재밌네요. 기대됩니다.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문희준 씨 결혼식도 제가 사회봤었고요. 그다음에 또 가수 호박 씨 결혼식도 사회봤었고 많은 네, 연예인들 사회를 봤었는데 오늘이 제일 재밌는 사연입니다. 나중에 네, 기회 나면 정선양 네, 사연 얘기하잖아요. 네, 사람 봐야죠.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저랑 같이 행사 다녀요. 네, 탐나는 친구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탐나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정선양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 그 웨딩 축가로서 많은 샹송과 팝송 이런 이제 노래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판소리를 준비했어요. 앞절은 판소리로, 후반부에는 노래로 부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일어나 빨리. 넌 거짓말이지. 너 또라이구나. MR 큐.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 행복이야. 나이는 진짜 가슴이 흔들려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없고 한 번에 왔다가 생각나면은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다가올 생각 두렵지 않아. 오늘 미팅 잘 왔지? 계속 오다 보면 한번 이렇게 걸려요. 오늘 그 기술의 변화와 패러다임 시프트에 가장 걸맞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이제 음향이 되게 안 좋잖아요. 누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우연히 올렸는데 이게 800만 뷰가 터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결혼식 하면 울고불고 되게 막 감동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아주 재밌게 봐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봤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앞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이 누군지 아세요? 제이미 올리브라고 아세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셰프입니다. 스타 셰프죠. 1990년대 말부터 떠서 그런 TV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어린아이들 무슨 급식 프로그램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셰프예요. 근데 가장 잘 나갈 때 그 애인이랑 키스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난 건데 This restaurant is now closed. 그래서 20몇 개 제이미 올리버가 하는 레스토랑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파산했어요. 견디지 못해서. 영국도 다 배달로 시켜 먹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레스토랑들이 여기 셰프들만
굉장히 많아요. 셰프들만 아마 제가 알기로 수백 명이니까 그 다들 고임금 셰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항상 강의 때 얘기했듯이 그 앞으로 자영업의 무덤은 1차적으로 식당이 될 거예요. 기술의 발달이 우리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먹거리 산업 같은 경우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마트조차도 실은 저희는 이렇게 보면 쿠팡하고 이마트하고 붙으면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쿠팡이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쿠팡은 뭐 그렇게 선전 많이 안 하잖아요.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신세계 롯데그룹이니까 언론에다가 광고를 많이 주죠. 언론에서는 이미 한번 왜곡돼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쿠팡이 망할 것처럼. 아니에요. 근데 타격은 누가 받냐면 롯데마트랑 이마트가 받는 거예요. 왜? 쿠팡은 캐피탈 인젝션, 자본 동원력이 무한대입니다. 실은. 거기는 이미 매년 4천억, 5천억 적자를 예상하고 플랫폼을 깔러 들어온 데예요. 돈을 벌려고 들어온 데가 아니라고. 장기간 플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이 어떤 특정 뭐 스타트업을 그 창업한 그런 똑똑한 하버드 출신의 젊은 사람들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런 자리에 오기가 실은 쉽지가 않죠. 쉬운 건 아니에요. 한번 오면 한번 와서 이제 이런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에 앉아 있는 게 되게 이상해지지만 이렇게 한번 와서 듣기가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런 정보를 나누는데 TV에 나오는 거, 인터넷에서 내가 아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듣는다면 뭐 그것도 틀리거나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여기 와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근데 진짜 정보 중요한 정보는 인터넷 같은데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만 나와요. 이 데이터는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이게 뭐냐면 1990년부터 2014년까지 24년간 미국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펀드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익률을 보여주는 건데 위에 거는 1990년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 596%. 이게 에쿼티 마켓 뉴트럴 인덱스라는 펀드고요. 밑에는 그냥 종합 주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종합 주가 지수를 상품화한 걸 산 거예요. 그러면 얼마 수익이냐? 213%.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990년에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24년 뒤에 미국 주가 지수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으면 2,1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쿼티 마켓 뉴트럴 인덱스라는 데 투자를 하면요. 얼마예요? 5,9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이쿼티 마켓 뉴트럴 인덱스라는 건 이런 거죠. 이거는 그냥 시장이 스탁 인덱스라는 건 당연히 시장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밑에 잘 한번 보면 이 스탁 인덱스는 1990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수익률이 15%예요. 그리고 위에 그 뉴트럴 인덱스란 이거는 뭐냐면요. 괜찮은 주식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8.6%죠. 밑에가 15%. 그러니까 A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이게 뭐 높은 게 실제로는 수익률이 적습니다. 근데 보면 시장이 2000년부터 뭐 이때는 주가가 빠지죠. 그때는 종합 스탁 인덱스는 당연히 빠지겠죠. 종합 지수에 투자한 거니까 마이너스 6.8%. 여기는 0.5%예요. 그다음에 또 오를 때도 이 보면 이 6배 난 이 인덱스 펀드는 3.8%밖에 수익을 못 내요. 근데 이럴 때 얼마나 수익을 내냐면 14%씩 수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는 3.8%, 5.5%, 10% 이렇게 나요. 근데 밑에는 15% 마이너스 6.8% 플러스 14 플러스 14 플러스 5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이겨요?
뉴트럴 인덱스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떨어질 때도 안 떨어지는 거죠. 제가 이 그래프를 왜 보여드리냐면 결국은 그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으로 펀드를 만드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보면 구간으로 보면 수익률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익에 수익을 더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보면 언제 누가 뭐 성공했대더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5년, 10년, 15년, 20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모여서 앉아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실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그 다트 게임 하듯이 미국의 그 S&P 500 지수에 있는 주식을 아무거나 그러니까 1930년부터 2018년까지 무슨 얘기죠? 얼마 동안입니까? 그러면 78년? 78년 아니다. 88년 동안 아무 때나 아무 날 다트 게임으로 S&P에 있는 주식 500에 있는 주식 아무거나 던져요. 던져서 딱 그걸 사는 거야. 샀을 때 투자 수익률이에요. 하루 갖고 있었으면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예요? 53%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을 아무 주식이나 하루만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48%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10년 갖고 있으면 이익이 날 확률이 얼마예요? 90%예요. 아무 주식이나. 즉 우리가 뭘 할 때 기간을 장기간으로 가져갔을 때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그 미국 백만장자들이 주식으로 백만장자 된 사람들의 그 비법이 나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계속 갖고 있는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다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 어디 나오진 않죠. 뭐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그 인덱스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누적적으로 한 번에 대박이 나는 게 아니고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투자 저는 옛날에 이제 이런 펀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절감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개미의 투자 심리라는 건데요. 주식이 이제 이렇게 이걸 봐야 되겠다. 주식이 이렇게 안 오를 때는 관심이 없어. 근데 조금은 응? 그러다가 이렇게 딱 오르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져. 조금 빠지면 다행이다. 안 사서. 그러다가 다시 오면 응?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러다가 여기서 아니다 그래 여기서 사요. 그러다 빠지면 시읒 피읒. 시읒 피읒. 그래서 다시 오면 그렇지. 그러다가 여기서 쭉쭉 올라갈 기회야. 그래서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고민하다가 매도할까? 아니야 본전 찾아야지 하다가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물타기라는 걸 합니다. 물타기가 뭐죠? 한 번 더 사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거죠. 또 여기서 한 번 더 사요. 그러다 여기서 시읒 피읒 매도. 그 다음부터 18. 여기서 18은 욕이 아니고 숫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슬픈 개미의 투자 심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 투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솔직히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면서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려는 것만 있지 배당 투자라는 게 뭐죠? 오래 갖고 있으면 그 주식에 배당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야. 그리고 한국은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만한 주식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이걸 보면요. 전국 시군구 건강수명 지도예요. 이제 기대 수명은 뭐냐면 예상 수명이죠. 우리나라 예상 수명이 80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 수명은 건강 수명은 뭐냐면 기대 수명이 80인데 건강 수명이 60이면 61세부터 80세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데이터를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건강 수명이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 뭐죠? 61세가 건강 수명이면 62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61세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면 이게 이쪽 핑크빛이 짙을수록 건강 수명이 짧은 거죠. 61세, 63세 옅어질수록 건강 수명이 길어지는 거고 하늘색이 짙어질수록 건강 수명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공기 맑은 데 계신 분들 다 건강 수명이 안 좋아요. 강원. 그죠? 어디가 제일 좋으냐?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 건강 수명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거는 건강 수명이 기대 수명.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사는 데는 과천이에요. 86세. 그 다음에 용인 수지 85세, 강남이 84세, 서초가 84세, 분당구가 84세. 근데 기대 수명이 하위는 단양군이 79세, 78세. 그러니까 기대 수명 1등하고 기대 수명 하위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죠. 한 7, 8년? 그러니까 수명으로 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별로 없는데 진짜 놀랄만한 사실은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이 가장 높은 것은 성남 분당구예요. 74세. 분당구가 84세가 기대 수명인데 74세가 건강 수명이니까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10년만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이 건강 수명이 가장 높다 74.3세 서초구. 그 다음에 용인 수지, 강남, 용산. 왜 용인 수지랑 분당은 들어가는 거야? 간단해요. 서초구하고 강남구에 사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은퇴하고 다 분당 수지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위가 태백시인데 61세입니다. 이거 보면 이 기대 수명은 1등하고 꼴등하고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건강 수명은 보면 1등하고 꼴등이 한 13, 14년 차이가 납니다. 어느 지역에? 소득이 높은 지역이 뭐예요? 오래 산다. 소득이 높다는 것은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건강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학습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 전국 시군구 건강수명 지도가 실은 저희 사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은 뭐죠? 건강은 정보를 제공해야지 돼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공부 많이 하죠. 우리 뉴트라이트 이번에 또 뉴 더블엑스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실은 다 그런 것들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저희 시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영파워 미팅인데 저는 오늘 어르신들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MIT 여러분들 MIT 아세요?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보스턴에 있는 엄청나게 유명한 공과대학이죠. 거기 공과대학만 있는 건 아니고 경영대학원도 있고 거기에 이제 MIT 리뷰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8월달, 9월달 가장 최근 주제가 뭐냐? 이게 MIT 테크놀로지 리뷰입니다. Old age is over. 노땅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노땅이 아웃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old age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late stage startup. 늦게 창업하는 사람. 부자가 되기에 이렇게 지긋한 나이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영이신 분들이 결국은 올드하게 되는데 되게 오래 산다는 거죠. 오래 사는데 첫 번째 기회는 뭐냐면 이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의 갭을 줄여주는 거예요. 맞죠? 제일 해피한 거는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해피한 거예요. 제 친구 요새 이제 부친상 모친상 많이 가는데 통상적으로 그분 어르신들이 요양원에서 3, 4년 계시다 돌아가시더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치매에 노출돼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심각한 중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없으면 치명적인 영양소 때문에 문제가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앞으로는 이 장수 시대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장수 시대가 되면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좋은 거죠.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여기 1996년부터 2020년을 보면 이 파란색은 10세 이하고요. 이 분홍색은 65세 이상인데 2008년부터 시작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10세 이하 인구를 넘어섰어요. 미국도. 미국은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죠. 미국은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지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그 MIT 그 리뷰에 MIT 저널 리뷰에 이번에 8월 9월에 나온 그 안에 있는 기사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창업하는 나이입니다. 창업하는 나이. 창업하는 나이를 100분율로 했으면 창업을 언제 제일 많이 하면 40에서 49세에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창업을 해서 진짜 성과가 좋은 나이가 언제냐면 언제죠? 50세, 49세 이때가 많아요. 거꾸로. 그 이제 나이가 들었다, 뭐를 했다라는 거는 옛말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여러분들 삼촌도 후원하세요. 응? 여러분들의 삼촌들을 후원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이제는 스마트 앤 액티브 시니어가 굉장히 많은 뭘 가지고 있어요? 구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이미 MIT라고 하는 공대에서 주제가 장수를 주제로 이번에 다뤘다는 거예요. 이건 인터넷에 안 나오잖아. 그렇죠? 여기 와서만 볼 수 있는 거.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재밌냐면 인류가 3000년 동안 잠깐만요. 이게 요거를 이제 앞뒤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이 데이터의 원 비트가 8개 모이면 원 바이트예요. 근데 바이트가 1000개면 킬로바이트고요. 킬로바이트가 1000개 모이는 메가바이트. 이 메가바이트가 1000개 모이면 기가. 그 다음에 기가가 1000개 모이면 뭐예요? 테라. 테라, 이 맥주 요새 맛있던데 어쨌든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테라가 1000개 모이면 얼마예요? 페타. 그게 1000개 모이면 엑사바이트. 그게 1000개 모이면 제타바이트. 요타, 브론토바이트. 지구상의 모든 모랄의 수는 40제타바이트래요. 근데 2003년에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이 3000년 동안 지구상에 쌓인 문서를 모두 디지털했어요. 했어 그때. 근데 그게 5엑사바이트야. 근데 그게 미국 국회 도서관 5000개 분량의 데이터래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인류가 아까 얘기한 3000년 동안 쌓은 5엑사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2017년에는 하루가 걸렸다네? 어이가 없죠. 3000년은 뭐냐고. 날마다 인류 3000년의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분밖에 안 걸린대. 2020년에는 딱 10초 걸린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데이터가 많다는 건 쓰레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터링 하는 게 중요하고 실은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굉장히 허망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많지 않아요? 뭐 작업하러 들어왔다가 뭐 깜빡깜빡 이혼설 보다가 그 과거 막 사진 뒤지다가 내가 지금 왜 뭐 하고 있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먹거리가 발달하니까 쓰레기가 많죠. 그래서 지구가 환경 재앙을 앓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데이터도 이렇게 많아지면 그중에 진짜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아날로그가 더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지구 인구가 한 70억 명 되나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의사분이 그러는데 전체 인구 중에서 비타민 E가 부족한 인구가 60억 명이래. 마그네슘이 부족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75%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가장 돈 되는 사업은 푸드테크 비즈니스가 될 거예요. 푸드테크는 이런 거죠. 내가 비타민 C를 섭취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될 건가?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과일로 먹었을 경우에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 C 섭취 전에, 그러니까 내 몸이 그날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터져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먹다가. 그래서 농축으로 가죠. 그죠? 농축으로 가는데 이게 더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 방식으로 뉴트라이트 랩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드테크가 앞으로, 이 푸드테크라는 게 뭐죠? 푸드테크는 잘못된 푸드테크는 몬센토 같은 데예요. 유전자 조작. 몬센토를 독일의 바이엘이라는 제약회사가 인수한 거 아세요? 작년에? 620억 불에 인수했는데요. 지금 바이엘의 시장 가치가 620억 불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망한 거예요. 몬센토를 인수하고 잘 될 줄 알았지만 저주가 시작된 거죠. GMO 회사를 인수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소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GMO 종자로 키운 그 GMO 종자 이런 그런 그 농작물에 주는 제초제가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가 있는데 그 성분이 글리포세이트이라는 거예요. 근데 글리포세이트 이런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짬뽕 먹으면 배가 안 좋은데 그 파스타 먹으면 괜찮은 사람들. 왜냐하면 파스타는 이태리에서 오는 밀이니까 그게 뭐 작업을 안 한 밀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오는 밀가루는 대부분 이 글리포세이트의 저기를 그 세례를 받은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글리포세이트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소송이 수만 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바이엘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과 이윤이 결합한 푸드테크가 있다면 자연을 최대한 살린 푸드테크가 여러분들 뉴트라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잘 공부하고 잘 정보를 전달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지면요, 먹거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끔 돼 있어요. 먹거리에. 요새 그 시사 교양 프로라든가 예능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다 뭘 하고 있나. 그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뭐 터무니없는 것들이 되게 많죠. 마치 그거 하나만 먹으면 뭐가 다 되는 듯이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세상이 된다. 근데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실은 관건인데 그게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이에요. 저희 어머님 90세신데요. 한 20년 전부터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건재하세요. 근데 어머님이 21년간 뉴트라이트 드셨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약사 출신이니까 뉴트라이트, 그러니까 영양에 대한 것들이 본인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지식이 있으니까 저희가 드리면 다 드십니다. 제가 볼 때 90세 어르신 치고 굉장히 건강해요. 어머님은 안 그래요. 지금 막 곧 죽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는 다 틀리를 하셔서 이제 그게 좀 불편하시긴 한데 어머님이 정신이 진짜 말똥말똥해요. 근데 1930년생이시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1963년생이야. 이 이후에는 그렇게 정신이 똘망똘망한 시니어들이 앞으로 지구상에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인류가 오래 산단 말이야.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 60세에 은퇴하고 70세 인생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만 후원하지 말고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동안 신세진 것도 많으니까.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죠? 왜 MIT 리뷰에서 이 롱제비티, 오래 사는 문제가 주제가 됐을까? 이 전체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레이 쓰나미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그 대문 사진이 헤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인류가 재앙으로 간다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결국 우리가 이 기술이 발달하고 이 데이터가 하고 아까 보셨죠? 그 한복 입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고등학교 때 야 네가 결혼하면 내가 한복 입고 한번 줄게 그랬는데 뜻밖의 결혼하게 되고 뜻밖의 그걸 하게 된 거잖아. 한복 입고. 근데 그게 그냥 찍었는데 800만 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800만을 관객을 동원시키려면 보통 200억, 300억, 500억을 들여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런 게 링크가 되고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으로 옮겨 다니고 이게 뭐 미국 누군가한테 가고 심지어 나한테까지도 오고 그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는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뭘 하냐면 남들이 안 하는 것. 이 푸드테크 쪽은요 아직 굉장히 우리 아메이 뉴트라이트는 굉장히 앞서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로우 레벨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된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데이터 많이 해놓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이 제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가장 늦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 학생의 개념이 옛날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새는 골프 강습도요. 똑똑한 선생들은 유튜브로 해요. 페이스북에 딱 올려. 그걸로 신청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판이 바뀌는 거지. 근데 판이 바뀌고 세상은 바뀐다고 하는데 나는 옛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잡은 뭐예요? 세상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뭔가를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밑에 식당 보세요. 저는 이 1층 식당도 하얗게 생기긴 했는데 걱정돼요. 이제 유동인구로 장사를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니까? 지나갔어요, 이제는. 요 옆에 보면 그 조기 정식 파는 집 있거든요. 아세요? 설렁탕 옆집? 난 그 집도 너무 신기해. 가끔가다 그 집 밥을 먹는데 손님이 없어요. 근데 계속 하고 있는 건물주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 앞으로 이 레스토랑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그러니까 일어날 거예요. 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날로그로 모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영양에 투자를 할 겁니다. 영양에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플랫폼을 준비하셔야죠.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지금 한국 사회도 그런데요. 솔직히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재테크 형태가 다 예적금이에요. 예금 적금이고 그 결혼하면 집을 사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자산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부동산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하든. 그러니까 이 자산 형태 그러니까 안 되면 뭐 주식 투자 같은 걸 하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2%밖에 안 돼요. 그 무슨 얘기냐? 시장이 안 좋으면 한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뺏어 가요. 가장 빨리 뺏어 간다는 거죠. 그 뭐 우리 펀드 매니저사에 항상 하는 얘기가 연금 보험 같은 거 있으세요? 10년 동안 붓고 묵은지처럼 그다음에 5년간 손 못 대고 그다음에 찾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내가 붓는 돈의 15%가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느니 미국 국채에 그냥 20년 넣어두는 게 나아요, 실은. 우리는 뭘 투자하면 한국밖에 안 보잖아. 그죠? 근데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한국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에요, 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돈을 빨리 뺄 수 있는 시장이라서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리스키한데 뭐가 있어요? 특히 한국이 왜 리스키하냐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산업 구조가 한쪽에 쏠려 있어요. 전체 주식시장 가치를 삼성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다니까? 반도체, 조선, 자동차에 쏠려 있으니까 이게 안 좋으면 전체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굉장히 리스키한 시장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죠? 북한이 있어. 북한은 전혀 리스키하지 않아요. 북한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자세히 보세요. 그 미사일이 실로 일로 날라오게 그 쏠려고 한 건 아니거든. 그 사거리를 보면. 근데 마치 그것 때문에 위험할 것처럼 보이지만 합법적으로 많은 서서히 살인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먹거리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세계 최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폐 중에 WN, 원화가 굉장히 리스키한 화폐예요, 여러분들. 근데 아메리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메리카 한국에 들어올 때 미국 제품하고 한국 제품의 대부분이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거의 같은 가격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세계 최고가 있어야 돼요. 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아메이 정수기 사라 그랬더니 우리 뉴욕의 파트너가 그러더래요. 저 아메이에서 정수기 만들다 나온 과학자가 그 만든 정수기가 있는데 그거 자기가 살 거라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랬대. 야, 삼성에서 TV가 나오면 삼성에서 TV 만들고 나온 애가 TV를 만들면 어느 게 더 온전하겠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안전한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전한 자산. 부동산 신화가 있죠. 뭐 건물 팔아서 뭐 얼마 벌었대더라. 그 원래 비싼 건물이었어요. 내가 살 수 없어. 그리고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 한국 강남 부동산? 여러분들 강남 부동산 수익률이 지난 9년간 얼마인지 아세요? 3.7%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예요. 그럼 1.7% 먹는 거라고. 그게 강남 부동산 그 신화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인덱스 펀드로 생각해 보면 되죠. 이걸 근데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아까처럼 꾸준하게 하면 수익률이 점점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메이냐? 아메이의 제품 카테고리가 세계 최고라서 그래요. 이걸 갖고 있으면 이 네트워크는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 자산 중에 이런 거죠. 내 자산 중에 내가 삼성전자를 다니는 직업 자산이 안전한지 장기적으로 아메이 네트워크를 어느 게 더 오래 갈지를 보는 거예요. 길게 갈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보시면 아메이 사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길게 간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미 제가 오래 산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때는 엄청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아마 여기 젊은 분들이 85세 됐을 때는 여러분들 전용 부킹 라이트가 생길 수도 있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로. 그러니까 판이 바뀐다는 거죠. 은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시니어 스타트업이 지금 MIT 리뷰에서 다뤘다는 거는 세계 최고의 어디서 다룬 거예요? 연구기관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핫 이슈만 다루거든요. 저는 이 MIT 리뷰를 계속 봐요. 여길 보면 지금 다루는 이슈가 뭔지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요.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좋고 우리는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가을엔 좋으니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자산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할 자산 포트폴리오에 안전하고 최고인 자산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 관점에서 아메이 사업을 보시고 길게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로 보셔야지 돼요. 제가 아메이 사업 21년 했거든요. 네? 한 번도 제가 이 펀드를 중간에 해지한 적이 없어요. 계속 갖고 가는 거죠. 그죠? 갖고 가면 수익률이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수익률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부동산 주식 재테크하듯이 이 여러분들 자산 포트폴리오 인생 자산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셔야 돼요. 왜? 이게 최고니까. 이게 최고잖아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아메이 사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10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